안녕하세요, 아우라입니다. 자, 오늘은 또 보약을 한 잔 먹을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사진집은 윤지영 작가님의 어머니라는 사진집이에요. 제가 이 사진집을 학교 다닐 때 이제 도서관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봤는데, 도서관에서 이 눈 내리는 장날에 그 장터에서 이제 물건 파시는 그 어머님들의 사진을 보고 너무 감명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이 책을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윤지영 작가님은 이력이 꽤 화려하세요. 사진은 이렇게 이제 책을 보고 작가님을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사진은 좀 늦은 나이에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가 넘어서 사진을 하셨는데, 정치 쪽에도 계시고 뭐 문공부 장관도 역임하시고 정관계 쪽에 계시다가 50대 들으면서 퇴임을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사진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남미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작업을 시작하신 게 우리나라에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으로는 요게 지금 제일 늦게 나온 사진집인데 마지막에 나온 사진집이죠. 그래서 살짝 이제 모음집 같은 것도 있어요. 사진집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다가 쭉 소개를 해드릴게요. 동토의 민들레라고 이제 사할린의 우리 민족들 작업한 그런 사진집들도 있고, 근데 제가 제일 눈에 갔던 사진집은 이 어머니 사진집이더라고요. 제가 또 다른 쪽으로 살짝 이제 새길로 빠지면은 곰지양하고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영화가 개봉하기 전인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요즘에 이제 뭐 헬조선이다, 뭐 살기 힘들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진을 하고 또 이런 역사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이 뭐 나약하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또 어머님, 아버님 세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지금하고는 또 시대가 다르니까 100명이 다 똑같이 힘든 시절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사실 힘든지를 모르겠죠. 100명 중에서 90명이 뭐 편안하고 10명 힘들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더 힘든 걸 이렇게 느낄 텐데,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노력, 헬조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문득 이제 할아버지 세대 때 그런 시대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52년생이니까 6.25 전쟁이 이제 한참일 때 태어나셨고,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6.25 전쟁 때 이제 우리 아버지를 낳으셨으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를 청년으로 이제 살아오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제가 이렇게 문득 생각하면서, 야, 우리 근대 역사 중에서 제일 힘든 시절이 저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일제시대를 겪어서 나라 뺏긴 그 서름과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면 그런 시대였었고, 이제 45년 돼가지고 해방이 됐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불과 5년 만에 또 6.25 전쟁이라는 큰 비극을 일어나면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다 버리고 피난을 가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테고, 또 북에 계신 분들은 남한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전쟁에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살리려고 아무 일이든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일 찾아가면서 그렇게 아마 살아온 세대였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또 해외로 돈 벌려고 뭐 독일도 가고 중동도 가고, 저희 어머님 쪽에 외삼촌, 큰 집의 외삼촌도 중동에 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외화벌이를 하고 뭐 그런 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어렸을 때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곰지양하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뭐 제가 그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 세대는 아니지만 어머니나 아버지 세대 때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분들의 땀과 이런 것들이 걸쳐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에 들고 웬만한 유럽 국가들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제가 오늘 이 소개해 드릴 이 어머니 사진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윤지영 작가님도 그렇고, 이제 사진예술의 편집장으로 계신 윤세영 작가님도 글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기까지는, 그 전에는 많잖아요. 필리핀에서 우리가 원조를 받고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었고 이랬었는데, 불과 진짜 몇십 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지금은 세계 2위인 일본도 지금 뭐 따라잡느니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책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당시에 이 어머님들의 역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도 이 사진집을 리뷰를 하면서
진짜 이 어머님들의 모습을, 일하시는 모습이나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느끼지만은 이 사진집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그 당시에 아침에는 갯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점심에는 또 채소들 갖고 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장으로 또 팔러 나가고 또 저녁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간의 수공업이죠. 제가 이제 어머니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집에서 야구공 같은 거 뭐 실밥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인형 눈알 붙이는 거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더 전 세대 어머님들도 이제 그런 걸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쓰리잡을 해가지고 전라도 막 갯벌에서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아들 이제 서울로 유학을 보낸다 그러죠. 아들이건 딸이건. 서울 유학 보내서 사람들이, 어머님들이 힘들게 일한 그런 돈을 가지고 대학교까지, 좋은 대학교까지 나오고 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고급 인력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점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밑바탕이 된 거죠. 강원도 시골 태백에서 선탄 작업을 하면서 진폐증을 걸리면서 내 자식만큼은 이런 일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교육을 잘 받은 자녀들이 고급 인력이 되는 거죠. 그런 고급 인력들이 생겨나면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충이 되겠죠. 그러면서 80년대 우리가 이때만 생각해봐도 다 소니, 뭐 파나소닉 이런 제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반도체부터 시작해갖고 지금은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전자제품, 텔레비전, 뭐 핸드폰부터 심지어는 이제 자동차도 도요타 빼고는 일본 자동차들은 웬만한 데는 다 추월을 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런 시대를 거친 나라들 중에서는 아직도 못 사는 나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진을 시작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여행 쪽에도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사진 찍어서 또 이제 구독자들하고 같이 그런 사진도 보고 영상도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세계 여행 다니는 그런 유튜브들도 많이 보는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젊은 세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인도를 가거나 뭐 방글라데시를 가거나 그러면은 도심이 깔끔하고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난생 처음 겪는데, 저희 이제 어머님이 이제 부산에 계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너희 엄마 손잡고 친정을 가면은 여주에서 수원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막 내려가고, 그때는 이제 고속열차 같은 경우는 빠른 열차가 무궁화인지 새마을 보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통일호도 있고 뭐 그렇게 있었어요. 어린 기억에. 그러면 이제 기차값이 비싸니까 제일 이제 싼 완행열차 같은 거 타고 가면은 뭐 입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 타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세계 여행하는 그런 유튜버들 영상을 보면은 저는 되게 낯이 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나이가 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생전 처음 겪는 문화야겠죠. 그래서 이 사진집을 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1994년 전라남도 화순인데, 94년이면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죠. 94년도면은 제가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마 그 정도쯤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제 어머님들이 장날이면은 집에서 뭐 농사 지은 거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머리에 한 짐씩 지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싣고 장날에 이제 팔러 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사는 곳도 시골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런 일을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동네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장날 되면은 시골 동네다 보니까는 뭐 깨 털어 가지고 깨 빻아 가지고 팔러 여주 시내로 나가고 시내버스 타면서, 그때 당시에는 시내버스에서도 막 담배를 피고, 지금으로 보면 뭐 상상도 못하죠. 술집에서도 지금은 담배를 못 피는 시절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기차 안에도 보시면은 물건 팔러 나가는 것들 서로 이렇게 실어주시는 장면도 있고, 기차 안으로 들어오면은 물건 이렇게 장날에 나가는 물건들, 우리 어머님들밖에 안 보이죠. 아버님들은 사실 뭐 아버님들은 뭐 여기서 뭐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아버님들도 이날 뭐 장날에 안 가면은 밭이나 눈농사 짓고 이제 일을 많이 하시겠죠. 다른 일도 하시고. 자, 이런 이제 표 들고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어머님, 이 책 표지에도 나와 있는 사진이지만 지금 한 손하고 머리에다가는 그냥 한 자루 가득 짐을 메고 표는 입에다 물고, 또 오른손에는 지금 사진에서 이렇게 잘렸지만 뭔가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도착해 가지고 어머님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을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팔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시장을 파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죠.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지금 다 맨발로 이렇게 피곤하셔가지고 지금 그래도 물건은 다 파신 것 같아요. 지금 아래 사진이 조금 잘리긴 했지만 이 광줄이나 요 바구니 같은 데 보면 물건이 다 비어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가지고 나온 물건들은 다 팔고 들어가시면서 이제 피곤해서 기차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이죠.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당연한 풍경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94년이면은 26년이 지난 모습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익숙한 풍경이었었는데 지금 이 사진집을 펼쳐서 다시 보니까 저도 되게 낯선 풍경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 사진은 강원도 태백인데 석탄 캔 거를 이제 고르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들이 다 이제 여자분들이죠. 남자분들은 탄광 안에서 탄을 캐는 일을 하고 또 탄을 이제 캐가지고 밖으로 나오면은 석탄을 고르는 이런 작업들은 어머님들이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갱도에서 이 무거운 화물을 이렇게 어머님들이 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머리 위로 이고 가는 모습도 보이고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전북 부안인데 불을 피우는 거 보니까 겨울에 이제 갯벌에서 조개 캐는 작업을 하다가 이제 추우니까 손 좀 녹이고 그러려고 이렇게 불을 펴놓는 것 같은데 아, 요즘에는 진짜 겨울에 잠깐만 밖에 있어도 그렇게 춥다고 난리인데 이 조개 이제 물 빠지는 시간이면 들어가셔가지고 물 들어올 때까지 그냥 계속 이 조개 캐는 작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지금 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눈이 오는 추운 날씨에도 계속 작업을 하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 자루도 보면은 이 조개가 이제 뭐 보통 가벼운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거 보통 한 30-40kg씩은 될 것 같은데 이 어머니 입술 한번 보세요. 입술 꽉 깨물고 이렇게 이 머리에 이고 가는 이 두 분이서 들어줘가지고 머리에 이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상업사진도 지금 하고 있지만 다시 예전처럼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에 빠져가지고 그쪽을 이제 돌아다니려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이런저런 이제 정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일을 하셔요. 물론 바닷가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기계화 작업이 돼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하고 뭐 이제 그런 염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염전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 레일도 없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동으로 다 되고 송창고 안에도 들어가면은 전동을 해가지고 쭉 날르고 그랬었는데 제가 10년 전에 그런데 염전 같은 데 촬영 다닐 때만 해도 삽으로 계속 퍼올리셨어요, 그런 것들. 근데 이런 조개 캐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물론 다 수작업이잖아요, 손으로. 근데 이제 날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계화적으로 좀 편하게 됐지만 지금 생각해도 되게 힘든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집에서 이 윤정 작가님이 이제 어머님들만 이렇게 모으셨는데 이 탄광 작업 사진집하고 다른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살짝 이제 이제 모음집 같은 경우죠. 그래서 어머님들만 이렇게 이제 모은 사진집인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 사진집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사진집을 쭉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이 한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지식사회가 되고 1950년대 최하 빈국에서 불과 70년 사이에 전 세계 탑 10 정도에 들 정도로 이렇게 발전하고 수 있었던 것들은 진짜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 그리고 물론 아버지,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녀 교육이라고 하면은 허리를 못 필 정도로 그렇게 중노동을 하면서도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의 희생정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윤지영 작가님의 어머니 사진집,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점점 더해가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뭐 일제시대나 6.25 때 사진을 흔히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진집들도 불과 20년, 25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있는 그런 사진들인데 지금도 이런 모습은 볼 수가 없죠. 물론 이제 갯벌에서 일하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사진들은 볼 수는 있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모습들이 되게 많이 있죠. 자, 그래서 25년 전 시대를 이렇게 편하게 사진으로 볼 수 있게 작품을 남겨주신 우리 윤지영 작가님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사진은 자기가 저마다 좋아하는 분야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진집도 다큐멘터리 사진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사진집도 한번 찾아보시고 작가님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현재의 소소한 풍경들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남기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후에는 그때 지금 당시에는 별거 아닌 풍경이나 이런 것들일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지나면은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